아파트 추천해 드릴게요. 꽤 많아요. 새 아파트입니다.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분명히 올라가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대답하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의 월천대사 이지연입니다. 오늘도 툭 터놓고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다들 궁금하실 만한 질문이에요. 집값. 어차피 나는 1주택자고 실거주할 거다. 그래도 집값 떨어지는 집은 사긴 아깝잖아요. 부동산. 나는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고 길게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오늘 주목해 주셔도 좋은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전문가 김학년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말씀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돌고 돌아 이제 10년 뒤까지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네. 장기적인 관점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정부에서도 지금 정책 방향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오래 사는 지역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정부 정책에 맞춰가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이제 거주하는 지역 중에서 저희가 이제 저번에 연령별로도 저번 주에 살펴봤고요. 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그 10년 안에 그러면 여기는 좀 주목해도 좋겠다. 실거주로 이런 지역이라면 그래도 지금 봐도 장기적으로는 괜찮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지역들 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렇죠. 근데 확정된 호재만으로 충분히 미래가 상승 가치가 있다는 것들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꽤 많아요. 아, 많아요? 기분이 네.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10년이 왜 중요하냐면요. 네. 준공공 임대 8년 채우게 되면은 그 양도소득세 75%를 감면받는데 10년을 채우면은 다 감면받아요. 아. 그러니까 10년이 좋네요.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네. 좋은 거예요. 준공공 임대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의미가 있는 해고요. 이 양도세는 정말 세거든요. 그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10년을 사기 때문에 10년 후에 팔 거잖아요. 네. 그때 또 시세가 좀 올라 있을 것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나 실거주 분들한테 10년 후에 오를 지역들을 찾는 거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실거주는 어차피 9년 이상을 이제 장기 거주를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준공공이라는 것을 묻기 때문에 이제 8년에서 10년. 네.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관점을 보면,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요? 네. 저 잘했죠? 네. 네, 일단 용목을 지역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남입니다. 네. 이거 너무. 네. 아파트도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네. 압구정 현대 아파트입니다.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네. 다음번에는 제가 왜 그 얘기를 좀 알겠냐면, 요번에 제가 부자들의 패턴을 연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부자를 연구해야 저도 이제 부자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이번에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반포와 잠원에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되신 분들이 막대한 이익이 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그거를 해가지고 어디에 다시 재투자를 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그 동네 부동산에 가서 저희 여쭤봤잖아요. 제일 잘하시죠, 중개업자분들. 예, 중개부자분들,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중개해주시니까 또 다른 또. 물건을 추천해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그분들이 그 비싼 아파트를 사는 이유는 10년 후를 보는 거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왜냐면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텐데 내년에 분양하는 게 아니고 후년에 분양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5년, 6년 후에 분양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입주가 10년 후예요. 10년 후를 보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4평이 거의 28억 전후해요. 맞아. 23억에서 28억. 신현대랑 구현대랑 가격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그 정도의 형성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을 주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 이상 수익이 기대된다는 것들이잖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2000년도 초반에는요, 강남구랑 지금 시세가 제일 저렴한 도봉구랑 가격차가 별로 안 났어요. 맞아요. 저희 엄마 맨날 잠실 얘기하는데 잠실 주공하고 이제 면목동 아파트하고 비교를 하시다가 출퇴근하기가 좋으니까 이제 면목동을 집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얼마 차이가 안 났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도봉구는 거의 안 올랐고 강남은 지금 거의 4배가 올랐거든요. 그럼 향후 10년 후에 강남이 2배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도봉구가 4천만 원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무래도 일자리가 강남에 확충돼 있고 지금 또 삼성동은 개발 호재도 그러니까 뭐 이 어마어마하고 스펙트럼이 하니까.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범위가 강남이 커지는 아마 평당 1억 갈 때도 네. 도봉구는 평당 4천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얘기를 탁 스치고 지나가는 게 뭐냐면, 15년도 전후를 했을 때 서울 시내의 그 신축 아파트가 강동구는 한 6억 선이고, 마포구 같은 경우가 이제 7억에서 8억 정도에 분양을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다음에 강남권이 10억에 이제 전후로 이렇게 분양을 했던 것 같아요. 뭐 11억, 12억. 그때 12억도 엄청 비싸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는 막 미분양이 나고 이제 한동안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현재 가격이 그 대장주인 반포의 앞으로 리버파크 아리팍이 25억에서 26억을 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분양한 거에서 이것도 2배가 그렇죠. 됐고 네. 그다음에 재밌는 건 강동구에 있는 강동역에 있는 그 레미안 팰리스라는 아파트가 강동 이게 팰리스. 6억대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이게 현재 가격이 12억에서 13억이 호가래요. 맞아요. 그럼 얘도 2배가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또 마포 같은 경우도 7, 8억에 분양했었던 마포 아파트가 호가가 지금 13억에서 14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도 7이 14, 네. 2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배로 가격을 벌리면서 처음에 뭐 예를 들면 이제 12억하고 이제 마포에 8억하고 이거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게 여기서 2배가 되니까 이제 26억에서 14억, 뭐 12억 이건 가격 차이가 정말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있으신 나는 거예요. 분들한테는 이게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덜 부담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담 없이 제일 비싼 거 사시면 되는데 문제는 서울시 평균 이하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제한을 줘야 되는 것들이 맞잖아요. 네. 지금 평균 시세가 한 7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이하 아파트에서 한번 골라보려고 해요. 아까 제일 낙후된 지역이 도봉구, 금천구, 금천구, 은평구입니다. 은평구. 일단 이 세 지역을 관심을 가지시는데 구 아파트는 안 돼요. 새 아파트. 새 아파트이거나 새 아파트가 될 만한 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도심재생을 좀 눈여겨봐야겠네요. 뉴타운 지역 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네, 그런 네. 것들이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3개 네. 주공 8단지를 시작해서 다 거기 재건축이 될 거거든요. 지금 부분들. 연한이 30년 거의 연차가 그쵸, 그쵸. 30년 정도 돼요. 조금 밀리긴 하지만 10년 후에는 분명히 분양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거기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는 서울시 평균 이하 지역이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분명히 아, 올라가 있을 것이다. 여기도 새 아파트거나 새 아파트가 될 될 것만 것. 하셔야 돼요. 음. 예,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언급해 주셨던 이렇게 10년을 내다볼 지역 중에 그러면 인구 흐름상 좀 이렇게 눈여겨볼 지역은 없는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궁금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희가 늘 서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예. 서울만 사람 사는 곳이냐, 비서울도 사람 사는 곳이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해 주셨습니다. 질문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맞아요. 지방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서울을 예를 든 이유는 서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요. 지방은 수요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지를 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구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직방 앱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빅데이터 랩이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인구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필터를 인구수 전체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증가한 지역들은 빨갛고요. 네, 경기도가 빨가네요. 감소한 지역들은 파랗습니다. 네. 일단은 증가하는 지역이 어딘지를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서울은 줄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늘고 있고 인천, 광원, 충청,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증가하고 있고 경상남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줄고 있습니다. 제가 얼핏 보니까 늘고 있는 지역 인근에 줄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로 인구를 많이 뺏겼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인구를 많이 유입해왔네요. 네. 그리고 이제 대구나 네. 저 부산 쪽은 경상남 쪽으로 많이 뺏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서울은 좀 다른 이유예요. 서울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자꾸 집이 줄어들어요? 없어요. 집이 부족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네. 한 집에 5명씩 살았잖아요. 근데 서울에 집 많은데?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 집에 5명씩 살았는데 네. 지금은 3명씩 살아요. 그쵸. 그러면 애도 들낳고. 옛날보다 5명이면 집이 2채가 필요한데 집수는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를 가야죠. 이사를 집이 가야죠. 있는 쪽으로. 경기도입니다. 신규 택지 개발 지구가 많아요. 아. 그래서 경기도는 계속 늘고 있는 것들이고요. 네. 서울은 계속 줄거나 유지밖에 안 될 겁니다. 집을 늘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그런 집이 자꾸 부분이기 때문에 나이가 가고. 그래서- 서울이 인기가 없어서 집이 인구가 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집이- 인기가 많아서 네. 분화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진짜 인구가 주는 거거든요. 그거 정말 주냐면요. 심각하네요. 예,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들은 100%입니다. 일자리가 일자리가 늘어나서. 늘어나서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지방 네. 갈 때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렇게 인구가 늘는 지역들을 보셔야 되는 것들이죠. 이전 설명드렸던 세종시 같은 경우는 좀 계속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충청남도도 뭐 천안, 아산, 서산 계속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서해안 벨트 개발 계획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충청북도도 네. 이제 그 혁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기업도시. 충주 이런 데들. 그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도 왜 드냐면요. 원주가 예전에는 20만 밖에 안 됐는데 지금 45만이에요. 원주도 혁신도시와 거기는 기업도시를 지금 예, 두 유치해서 개 그죠? 지니까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음. 강릉도 늘고 있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방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인구, 일자리가 늘어난 지역들 위주로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향후 10년 후에 가치가 분명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지금 미분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은 지금 사서 10년 후를 준비하시는 것들이 좋죠. 그 단기 투자로는 좀 어려움이 어렵죠. 있겠지만 이제 저희 장기적인 관점을 그렇죠, 계속 그렇죠. 언급드리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서울에서는 직주 근접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도시에서는 인구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느는 네. 지역들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는 미분양일지라도 이제 실거주 하시거나 장기적인 관점을 볼 때는 이제 괜찮은 그런 옥석을 가질 수 있는 진주 같은 곳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지방은 인구 흐름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네. 네, 오늘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민감한 말씀 나눠봤는데 속 시원히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 직방TV에서 물어볼 때는 저희 김학룡 소장님께서 정말 속 시원히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직방TV에서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있어요. 직터뷰, 내 고민도, 내 궁금증도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1단계 유튜브 댓글창을 눌러주시고요. 2단계 맨 위 댓글에 있는 설문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3단계 링크 클릭하시고 질문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든 좋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빠싱님 오늘도 어려운 질문, 저희가 민감한 질문 많이 드렸는데 속 시원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면 더 기쁘겠습니다. 저희가 또 질문 들어오는 대로 또 정리를 열심히 해서 또 질문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더 좋은 대답 갖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